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을 따르면 중국을 잃겠지만 중국을 따르면 모두 잃는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있었던 G20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또 한 번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 대신 왕이 외교부장과 바이든 대통령 대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참석한 대면 협의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블링컨 국무장관을 향해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은 중국으로서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대만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블링컨 국무장관은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도울 것이라 말하며 미국은 그 누구도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대만의 현상 유지가 변경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두고 보지만을 않을 것이라며 대만의 현상이 유지되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늘 그렇듯이 동의한다고 답변했는데요. 이번 대면 회담을 요약하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므로 대만을 지금처럼 내버려둬라. 현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이미 하나의 중국이니까 대만을 무력 통일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을 전한 겁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을 이야기하며 대만과 중국은 하나라고 주장하더니 이미 하나인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얼마나 말뿐이고 허황된 논리인지 스스로도 잘 아는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대만의 첨단 과학기술도 있겠지만 1순위로 중요한 것은 중국으로 원유를 비롯해 천연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남중국해 항로 확보입니다. 먼저 위의 노란 선은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경유권입니다. 주변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의 영해마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만의 영유권을 중국이 확보하게 되면 주변국들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을 보면 국제법상 정당한 영토 주장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으면 중국의 해상 원유 수송 라인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유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으로 향하는 무역항로도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며 중국이 수천조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1대1로 사업의 핵심 경로도 이곳을 지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무리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중국과 무력 충돌을 불사하고서라도 대만을 지키겠다는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대만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이 대만을 손에 넣으면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되는 두 국가는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위엔 그리스문선을 따라 한국과 일본은 전체 사용량 중 80%가 넘는 원유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 라인은 정확하게 대만 앞바다를 지나가며 현재 준 동맹국인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간다면 한국과 일본은 원유 공급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기에 양국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대만을 손에 넣지 못한다면 원유 수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과 전면전 상황에서 크게 불리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싸움의 승패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자국에서 3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원유와 천연자원이 나오는 국가이지만 중국은 에너지 공급의 약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더욱이 대만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와 포위를 받고 있는 중국의 국력은 지금이 가장 강력한 정점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구소련처럼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현재 대만을 손에 넣지 못하면 영영 대만은 독립국으로 남아 중국의 잠재적인 위협 요소로 자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 자체적인 보고서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국제관계연구소에선 대만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시 주변국들의 동향을 담은 한 가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과 전면전이 시작된 직후 미국이
제일 먼저 개입할 것이고 미국의 최우선 우방국들인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이 상호방 위조약에 따라 자동 참전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미국 동맹인 영연방 국가들은 본토에서 대만, 남중국해까지 거리가 멀기에 이를 활용하여 동맹국들이 제대로 개입하기 전에 중국의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일사천리로 대만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까지 중국의 대만 확보 전략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영연방 국가들보다 오히려 가까운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게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한국과 일본은 각각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3만 명가량과 5만 명가량이 주둔하고 있어 대만 전면전 발발 시 이들이 가장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대만이 중국 손에 들어간다면 한국과 일본의 원유 공급과 해상 무역로에도 큰 어려움이 생기기에 자국 산업의 안보를 확보한다는 목적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국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중국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일본보다 한국에게 온갖 전략 장비 개발을 허용하며 중국의 턱밑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협정을 맺었는데요. 이런 합의가 있은 지 불과 3개월 난 한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어디서든 숨어서 적성 국가의 핵심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는 누리호를 통해 인공위성과 더불어 사실상 ICBM을 확보하며 누구든지 한국을 건드린다면 상대방도 전멸을 각오해야 할 정도의 전략 자산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예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 정규군이 대만에 화력을 집중하는 사이 주한미군과 한국 기지에서 중국의 본토, 특히 베이징을 노려 빈집털이를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당국에선 유사시 한국이 미국의 참전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동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해상 통제권을 가져간다면 한국의 국가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과 무역의 안전 확보가 불가능해지며 에너지 공급로까지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 한국의 참전은 선택 여부가 아닌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 미국의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에게 큰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한국전 당시 일본은 한반도 내 미군과 유엔군을 비롯한 연합국들에게 물자와 장비를 공급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이를 바탕으로 한동안 세계 경제 2위 규모의 국가로 발전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충돌과 갈등은 다른 국가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충돌이라면 우리나라도 그 과정에서 최대한 이익을 봐야 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 순위는 세계 6위입니다. 일본은 상위 20위권에도 없을 정도로 방산 수출에서는 초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미군이 사용하는 탄약의 절반가량이 한국산이라는 통계도 있어 혹시라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에겐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잘 준비된 국가인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 본토에 큰 위협이 된다는 중국 연구소의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중국은 잠시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과거처럼 대만을 무력으로 압박하는 행동을 잠시 멈추고 국제 외교를 통해 대만을 고립시키는 작전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은 한국에게 한한령을 비롯한 제재를 하며 한국 문화와 전통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완벽하게 흡수하고 나면 그 다음 대상은 자연스럽게 한국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혐한적 태도를 유지하며 일본과 친한 친구로 지내려는 대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지는 않지만 대만 다음 타겟이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선택권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북한의 존재가 한국의 국방력 증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한국처럼 전략 자산을 급격하게 늘려가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주변국들에게 강한 견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 개발한 여러 발사체들을 두고 공격용이 아닌 자국 방어와 북한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장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하기엔 너무 뛰어난 능력의 전략 장비라는 분석인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발한 전략 자산들이 북한이 아니라 다른 곳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사실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의 반군 출신 군사평론가는 한국이 자국 방어용으로 개발했다는 전략 자산들이 잠재적으로 중국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군사적 팽창을 경계하라는 칼럼을 게시했습니다. 기존의 중국은 미국만 염두에 두며 무력 통일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 한국을 비롯한 주한미군 등 중국 전체가 미국의 우방국들로 포위되었다는 현실을 깨닫고 조금은 얌전해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삼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며 무리해서 통일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 그 우방국들에 의해 중국이 여러 국가로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일부 지방 정부는 오래전부터 독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꾸준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스스로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중국 스스로가 얼마나 분열되기 쉬운 상태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 총통의 대만 내 미군 주둔 발언도 중국에게 큰 파장을 안겨주었습니다. 1979년 미국과 대만이 단교하면서 대만에 주둔하던 미군을 공식적으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소수는 남아 대만과의 군사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으로 미국이 군사적 요충지로서 대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의 대만을 향한 무력 행사와 더불어 유사시 한국이 중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중의 일부 의견, 참전대가로 핵잠수함 핵개발권을 꼭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의 기회임. 한국이 핵 보유하면 중국은 찍소리도 못하는데 핵 보유가 답입니다. 대만이 민주체제 국가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숨통 같은 해상교통로라는 점에서라면 중공에 의한 무력 통일은 기필코 막아야 하는 면이 있다. 미국의 동북아 힘의 외교방어 전략에 협조하되 한반도 통일을 향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무조건 미국 편을 들어주면 중국에게 시달립니다. 중국의 탐욕은 끝이 없어 주위의 국가들이 서로 힘을 모아 대항해야 맞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